오늘 이야기는 제가 2달 전 업로드한 내용을 고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 여성이 다 좋고 어느 지역 여성이 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100대 0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쪽이 최소 70대 30 정도는 비교적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략적인 성향은 있고 어느 지역의 특징과 붐이 있기에 왜 그런가를 도표를 그려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북쪽 남쪽 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느 국제결혼 대표님 말씀이 그냥 북쪽이면 북쪽이지 중국에 가깝다고 중국 나쁜 점을 부각하여 온갖 나쁘게 빗대어 표현했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호남 지역 사람들이 중국 근성이 많고 경상도 지역은 일본에 가깝다고 일본 쪽발이 근성이 있다고 말하면 기분이 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쪽 여성의 좋은 점은 다 감추고 나쁜 점은 10배를 부각시켜 말씀하셨더군요. 도표로 객관적으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는 북쪽 여성이 더 한국적인 여성 얼굴이 더 많고 피부도 북쪽 여성이 더 하얀 편입니다. 베트남은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해서 남북이 상당히 긴 나라인데 남쪽으로 갈수록 적도에 가까워서 피부 면에서는 북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계절 변화 없이 여름만 존재하기 때문에 북쪽보다 높은 코가 적습니다. 더운 지방 사람들이 코가 넓적하고 콧구멍이 큰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에 콧구멍이 넓어지고 코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적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가 낮고 콧구멍이 큽니다. 위도가 높은 북쪽으로 갈수록 기후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 코도 높아지고 콧구멍도 작아집니다. 유럽을 예로 들면 남유럽인 이탈리아 사람보다 북유럽인 스웨덴 사람들이 코가 높고 콧구멍이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외모면과 피부면에서는 북쪽이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언어는 북쪽 여성들이 억양이 좀 셉니다. 남쪽 여성의 억양은 북쪽보다 부드럽게 들립니다. 저는 북쪽, 남쪽 다 들어봤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어느 한쪽만 들어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억양은 남쪽 말이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언어 억양면에서는 남쪽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학력은 북쪽 여성의 학력이 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의 근성이 다릅니다. 북쪽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았을 때는 생활이 힘들어 못 배웠어도 자식들에겐 최소 고등학교까지라도 졸업하게 하는 게 강하지만, 남쪽 부모들은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시집가면 그만인데 이런 인식이 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북쪽 지역에 제조업과 회사가 많아서 제조업에 투입될 때 그 작업의 이해도와 적응도, 인내도를 위해 고졸 이상을 채용하므로 그에 상응의 고졸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북쪽보다 교육열이 대체로 낮고 산모작이 가능한 열대야 기후여서 농업이 더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중졸만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남쪽이 중졸이 한 약 5, 6배 정도 더 많습니다. 신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2세 교육을 생각하면 북쪽이 더 유리합니다. 신부와 막상 살아보면 한국 생활 적응도, 학습도, 이해력, 한국 용화도는 중졸보다 고졸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학력과 지식 측면에서는 북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은 북쪽이 제조업이 많이 분포해 있고 남쪽 지방은 농업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북쪽은 겨울에 눈은 안 내리지만 12월에서 2월쯤에는 파카를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꽤 춥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사계절이 있는 이모작 지역이고 남쪽은 1년 내내 여름 날씨라서 산모작을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토지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모작이 많은 북쪽을 공업과 제조업으로 더 발전시켰고 산모작이 되는 남쪽 지역은 농업 쪽으로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맞선 볼 때 여성의 직업을 보면
북쪽 지역 여성이 제조업과 회사원에 근무하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이고, 남쪽 지역 여성은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확률적으로 제조업과 3차, 4차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인 한국 남성에게는 북쪽 여성이 더 잘 적응하고 융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신부 나이대는 북쪽은 만 20세 이후부터가 많이 시작되고, 남쪽 여성은 만 18세 이후부터가 많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위 4번의 영향 때문인데, 남쪽 부모들이 북쪽보다 자식 교육에 대해 열정이 대체로 적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 후에 몇 년간 집안일을 돕게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곧바로 국제결혼을 하게끔 등을 떠미는 경우가 북쪽보다 남쪽이 많습니다. 이건 딸의 진정한 행복보다 처갓집을 위해 너라도 국제결혼하여 집안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세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북쪽과 남쪽 여성이 국제결혼했을 때 남쪽 여성이 북쪽보다 처갓집에 송금을 더 하려는 이유가 이런 부모의 바램과 등쌀 때문입니다. 물론 북쪽 여성도 이런 집안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북쪽 여성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신부가 부모로부터 첫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면 북쪽 부모 나이대는 43세 이후가 많고, 남쪽 부모 나이대는 38세 이후가 많습니다. 북쪽보다 남쪽 부모가 더 젊은 이유는 남쪽 부모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녀를 낳았거나 중학교 졸업 후에 17, 18세쯤에 딸을 낳아서 자기 딸도 중학교만 졸업시키고 몇 년 후에 곧바로 국제결혼으로 떠미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적으로 말하면 부모도 철없을 때 일탈해서 생각 없이 딸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철없고 생각 없는 부모들이 딸에게 제대로 인생교육을 시켰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딸을 이용해 자신들 팔자를 고쳐보려는 참 한심한 부모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에서 사위가 자신의 딸보다 30에서 35살 많더라도 딸을 이용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보다 한 7에서 10살 정도 사위 나이가 더 많더라도 결혼을 쉽게 허락하는 부모가 남쪽에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북쪽과 남쪽 시골 마을을 열흘간 여행해 보시면 북쪽 사람들보다 남쪽 사람들이 목걸이나 팔찌 등 금으로 치장한 모습을 훨씬 많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남쪽 사람들이 남에게 물질적 자랑을 좋아하고 질투도 많고, 국제결혼한 어느 집 집안이 딸 때문에 신수가 좋아지면 자기 집안도 질세라 옆집보다 더 자랑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의 지창금 잔재 문화도 남쪽이 더 많은 겁니다. 이건 곧 사위의 등골 빠짐으로 연결되고, 사위가 금전적으로 보탬이 안 되면 곧바로 사위를 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사위와 딸의 나이 차이가 클수록 보상 심리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금전 보상면에서 확률적으로 북쪽 여성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입국 후 적응도. 우리는 따뜻한 부모 품에서 옹냐옹냐 대접만 받다가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과장님으로부터 쓴소리도 듣고 사회의 눈치코치를 배우게 됩니다. 선배로부터 일 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예의와 인내력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심도 누를 줄 알고 분도 삭힐 줄 알고 점점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처럼 북쪽 지역은 제조업과 공장들이 많아 여성들이 그 직장 문화에 잘 단련되어 한국에 입국 후에도 부부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잘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쪽 여성은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19살이 되어 곧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눈치코치, 인내력, 기본 예의, 기후로 인한 느린 속도, 정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회사 생활 3년에서 5년 정도 해본 여성과 고교 졸업 후 직장에 안 다녀봤거나 농업이나 상업에 잠시 일하고 결혼한 여성은 전지 차이로 차이가 큽니다. 또 북쪽은 사계절이 있어 12월에서 2월달 사이엔 파카도 입어야 할 정도로 제법 춥습니다. 그래서 북쪽 여성이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입국 후에
보다 더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남쪽 지역은 계절 변화 없이 1년 내내 산모작이 되는 여름철이라 게으름이 북쪽보다 더 심하고 인내심도 부족한 편입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에서 러시아로 시베리아 벌목공 노동자를 보낼 때 사계절이 있는 북쪽 지역 남성이 더 잘 견디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입국 후 한국 적응도는 북쪽 여성이 더 유리합니다. 8번째, 한국 환상도. 우리는 학력이 높거나 좀 더 배운 사람일수록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학력이 낮을수록 어떤 사건을 깊이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남쪽이 학력이 더 낮은 편이고 회사가 아닌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겉으로 드러나는 K-팝, 드라마 환상이 더 심합니다. 한국이 왜 잘 사는가? 그 과정이나 이유에는 관심 없고 그저 결과로만 돈 많은 나라, 부자인 나라로만 인식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유에게 왜 너 돈 많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지 않냐고 더 심하게 닥달을 하게 됩니다. 참 미쳐버리죠. 우리나라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부터 반도체 강국이 되기까지 공짜로 온 게 아니고 엄청난 노력으로 온 건데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 환장하지요. 한국 사람 다 부자가 아닌데 말입니다. 신부와 장인 장모는 한국 사람 다 부자잖아 라고 먼저 인식해버리는 사람한테 이걸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남쪽보다 북쪽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이고 남쪽이 저학력자가 많아 한국에 대한 환상도가 높아 확률적으로 북쪽 여성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입국 후 이혼 요구율과 가출률. 위에 1번부터 8번까지 총체적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일전에 말했듯이 이혼 요구율과 가출률이 남쪽 여성에게 서너 배 더 높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 입국 후 드라마에서 본 환상과 현실이 다르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했던지라 북쪽의 제조회사에 다닌 여성들보다 멀티태스킹도 떨어지고 적응도도 떨어지고 인내력도 더 없는 남쪽 여성들이 30살 이상의 그 35살 나이차까지 큰 남성과 결혼했다가 자기 기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신부들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신부는 신발장 속 운동화처럼 항상 제자리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생각과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북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처갓집 가족의 금전 요구율. 위에 말한 것들, 즉 낮은 학력과 조언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 한국에 대해 환상 많은 자녀와 그 부모, 국제결혼하여 부자된 옆집과 쓸데없는 비교와 경쟁, 농업에 종사하며 이 사회 전체를 볼 줄 모르는 그 무식함, 이런 등등이 어우러져 딸의 진정한 행복보다 한 푼이라도 딸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남쪽이 서너 배 더 높습니다. 물론 북쪽도 이런 부모들 있습니다. 허나 확률적으로 남쪽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남성분들이 북쪽과 남쪽 지역 시골 마을을 가보시면 남쪽 지역 사람들이 금치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집은 참 못 살면서도 이웃집에 지지 않으려는 그 자랑심이, 지식과 능력이나 됨됨이보다 허세와 치장을 좋아하는 부모들, 이런 부모와 딸들의 무식함, 이기심, 허세는 결국 사유의 등골 빠짐으로 연결되고 국제결혼 가정 파탄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남쪽의 부모들은 사유의 경제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됨됨이를 봅니다. 북쪽의 부모들은 사유의 됨됨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경제력을 봅니다. 그러므로 확률적으로 북쪽이 더 유리합니다. 11번, 종합적인 결론. 지난 코로나 때 2년 동안 항공편 결항으로 국제결혼이 사실상 멈춰섰고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 수백 명이 재계에 접수되었을 때 이혼녀의 25%가 북쪽이었고 75%가 남쪽 여성으로 남쪽이 압도적으로 많아 제가 그 관련 영상을 2달 전에 올렸었습니다. 5에서 10년 전엔 국제결혼을 북쪽 여성으로 더 많이 했거나 남쪽과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시점에서 이혼율이
남쪽이 선업에 높은 건 성혼 비율에 비례해서가 아닙니다. 위에 나열한 10가지의 문제점이 쌓이고 쌓여 신랑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이렇게 생긴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북쪽을 추천하고 싶은 것은 북쪽 여성은 나이 차이가 크면 일단 거절을 합니다. 속이고 결혼해 한국 가서 뒤통수는 안 치겠다는 뜻입니다. 허나 남쪽은 일단 웃고 붙었다가 한국 가서 이혼 요구하거나 가출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안 할 거면 앞에서 거절하는 게 낫지 위선으로 붙고 한국 가서 다 쪽 빼먹고 이렇게 튀는 비양심이 낫겠습니까? 남쪽 여성이 큰 나이 차에도 일단 잘 붙으니 많은 회사들이 쉽게 하려고 남쪽으로 현재는 약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100% 좋고 남쪽이 100% 나쁠 수는 없습니다. 허나 리스크는 줄여보자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국제결혼, 북쪽 여성이 남쪽 여성보다 더 낫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